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플을 살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살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세계 1등과 3등 기업이면서도 또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특히 한국의 개미들이 아마존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애플은 시가총액 2조 달러 고지를 처음 밟은 기업이죠. 두 기업 모두 지난 3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기업으로서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는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어서 매수를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도 있죠. 하지만 장기 성장 기업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의 과거 실적과 또 성장률, 그리고 그동안의 주식 분할 역사까지 함께 비교해보고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한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2011년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 미국의 언론들은 더 이상 혁신은 없을 것이다, 애플은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톤을 이어받은 팀 쿡 CEO는, 현재 이 사진의 이분이 팀 쿡이죠. 팀 쿡 CEO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제2의 잡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보적인 팀 쿡이 됐을 뿐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달 말 8월 31일이 되죠. 4대1 주식 분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는 큰 변동은 없지만 기업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더 사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기업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애플 기업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생활 속에서 개인 전자기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은 더 이상 휴대전화를 파는 기업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으며 이제는 필수 소비재로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현재 애플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도 하죠. 세 번째는 여전히 확실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보았듯이 미래는 장밋빛으로 무한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세상으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빅테크 기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으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 계속 우상향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현재 애플에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애플은 또 새로운 애플 폰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은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의 주가 상승은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보다도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반독점 규제 등 반대 여론도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언론에서 지금 애플뿐이 아니고 페이스북, 아마존 등 반독점과 관련한 정치권의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들끓고 있기도 하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액면 분할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주당 가격이 싸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8월 31일이 지나면은 지금의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자료인데요. 애플을 압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력, 연 47% 성장하는 클라우드 매출이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MSC의 그 애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매출 15조 원의 공룡이다.
게임 산업 팽창에 힘입어서 급성장하고 있다. 통신, 정유 등 디지털 전환이 한창이다. 기간 산업인 인프라 공급 능력이 강점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주식의 강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그 애저는 지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약 47%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애저는 연간 매출액이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정도 됩니다. 매출 수십조 원을 기록하는 사업 부문이 50%에 가까운 속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공룡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애저 사업 부문 성장률이 미국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프로모션을 덜 했을 수도 있고 또 일시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매출을 다시 끌어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피스, 하드웨어 쪽이죠. 서피스 쪽 성장도 톡톡히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IT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 동력이 가장 많은 회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애플은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1위죠. 현재 콘텐츠와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장 동력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라는 굵고 빠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클라우드 1위는 아마존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 하드웨어, 또 소셜 미디어 등이 골고루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다른 회사들이 반독점 시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한 차례 반독점 이슈 때문에 회사가 쪼개진 적이 있었고 또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규제 문제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작년에는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인 제다이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할 정도로 현재 정치권과 정부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체되고 있죠. 애플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5일에서 한 달 동안 가격에 큰 변동 없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애저 사업 부문의 성장률이 처음으로 50%를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사업은 정유사, 통신사 등 전통 산업이 점차 디지털 전환을 꾀하면서 수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 채굴 기업인 힐리버튼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대형 통신사인 AT&T와 클라우드 사업을 수주했고 또 다른 통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은 아마존, 구글 등 경쟁 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이유인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5년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입니다. 현재 자료에서 보듯이 10년으로 본다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보라색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또 이 파란색이 애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이 이제 애플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약간 정체된 상태이긴 한데 애플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5년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분할 역사입니다. 애플은 1980년에 상장을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1986년에 상장을 했죠. 6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오르면서 예외 없이 이렇게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애플은 상장 후 7년 만인 1987년 6월 달에 첫 분할을 했고요. 이달 말 분할까지 한다면 총 5회의 분할이 되는 것이고 이달 8월 31일 날은 4대1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8월 28일까지인가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 4대1 분할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6년도에
상장해서 바로 이듬해인 87년도에 2대1 총 9차례에 걸쳐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보통 1, 2년 시차를 두고 분할한 적도 많이 있죠. 2003년 이후 아직 상장 소식은 없지만 조만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 자료에서 보듯이 두 기업 모두 주주 친화 기업으로서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업들이죠. 애플은 현재 주당 가격이 497달러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13달러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애플이 현재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에 이어서 3등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현재 애플의 시가 배당률은 0.66%입니다. 분기 배당이 0.82달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시가 배당률이 0.96%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분기당 0.51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51달러 곱하기 4 하면은 연배당이 되겠죠. 두 기업 모두 1%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두 기업 모두 현재 52주 신고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 기업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애플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비율을 정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한 번에 모두를 사기보다는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금액이 크다면은 분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많은 주식으로의 분산 투자보다는 핵심 기업 몇 개로 압축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50개 내외의 기업으로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애플이고 두 번째가 코카콜라가 되겠죠. 코카콜라는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죠. 코카콜라 매입 단가가 워렌 버핏에게는 약 5.2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47달러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 배당률도 3%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현재 코카콜라 주식을 약 4억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비껴갔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분산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핵심 기업 몇 개로 압축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함께 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미래가 밝은 기업이기도 하고 또 두 기업 모두 욕심이 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현재 꾸준히 배당도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예상을 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주식 어느 것을 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